그러면 이 난국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저보고 뭐 해법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언론에 따라서 비판을 하면 뭐하냐? 물론 저를 비판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해법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내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해법이 나와야 좋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둘, 부총리가 둘, 그리고 대통령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외부 일정을 거의 잡지도 않고 외국에 그렇게 순방하시기를 좋아하더만은 나가기도 꺼리는 이런 형국이 빨리 극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3인방 찌라시 사건 때 박 대통령이 3인방에 대해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비리가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찌라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람들을 질타하고 정윤회는 오래전에 자기 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윤회는 사실상 최순실과 동격으로 해석돼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말장난하는 거지요. 옆에 비선 실세의 상징이 정윤회였는데 정윤회는 오래전에 자기 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좀 속으로 뽀록 날 때까지 비선 실세에 대해서 부정하고 3인방의 전횡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최경환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해왔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의 박지원은 최경환을 부두목이라고 했습니다. 안종범은 일종의 행동대장이고 두목은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뒤에 대부는 최순실이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구도상으로 플롯은 그렇게 진행되어 갈까 걱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요. 물론 검찰 수사에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근본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도 있을 수 있는 형태의 비선 부분이 나한테 유독 가혹하게 지적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사람이 좀 없어서 최순실한테 도움 좀 받았기로서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들도 다 재단을 만들었는데 왜 내가 재단 하나 만들어서 퇴임 후에 활동 좀 하려니까 이리 시끄러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직 대통령들도 도둑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사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꼬리를 자르고 잘 빠져나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돈도 다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수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해먹은 수법은 아버지 최태민 때보다 훨씬 진화되어서 국가 예산에 곳곳에 손을 대고 대기업이 하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걸어놓고 대기업이 거기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관여하도록 강요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DJ 대통령은 자기 아들 3명을 어쨌든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본인이 있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었죠. 또 노무현 정권은 털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북 송금에 대해서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포토라인에는 세웠습니다. 두 정권은 서로 승계받은 정권임에도 그렇게는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형과 최시중, 박영준 등 실세들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 노건평을 포트라인에 세웠고 안희정을 포트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핵심적인 사람을 포트라인에 세우면서 다음 정권에서 10개를 맞을 거를 한 2-3개 맞고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미진한 거 일부만 이제 틀어서 또 포트라인에 세우죠.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가 이명박 정권 때 포트라인에 좀 썼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트는 법칙이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요. Y에서는 현철을 세웠고요. 자, 그리고 무슨 또 YS 때 청와대 총무실 수석을 하던 사람도, 총무비서관 하던 사람도 또 포트라인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권이 역대 한국의 부패는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교모해지고 진화되었습니다마는 정권도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정기관, 검찰, 사법기관의 어떤 의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출혈을 감수하면서 아마 좀 상스러운 용어로 하면 싸게 막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독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터지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권은 이렇게까지는 전면적으로 터지지는 않고 물론 터져서 정권의 티명타를 가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임기 한 마지막 1, 2년은 다들 어렵게 보냈지만은 그래도 임기까지는 버텼습니다. 왜 유독 이 정권은 이랬느냐? 특별히 더 부패했느냐? 특별히 더 부패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부패에 있어서도 공식과 이 틀이 있습니다. 보통 실세를 누가 합니까? 대통령의 가족들 실세 역할을 했죠. 예외 없이 다 깜빵에 갔죠. 형, 동생, 아들들 그리고 무슨 사촌, 무슨 조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한마디로 뭡니까? 주머니 역할을 했던 친구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친구들도 박영준부터 시작해서 안희정 그 다음에 DJ 때 건너갔고 YS 때도 장학노 씨가 깃털이라 그러면서 갖고 한보 사태 나중에 또 홍인길 씨가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예외 없는 법칙이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아니 집권 전부터 당 대표를 할 때부터 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변에서 선거 때는 항상 돈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그 주변을 3인방과 최순실 등이 포위를 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당에서 돈이 없어서 야단이 났는데 돈이 지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주머니들을 이들이 다 차고 있다고 이야기가 파다했고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되고 나서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고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을 작용시키면서 그들에 의해서 재단까지 만들어서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고 했다. 이것은 그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대통령들 문민정부 이후의 측근들이나 군사정권 때 측근들에 비해서 훨씬 질이 떨어지는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훨씬 더 선진화된 기법을 동원해서 뜯으려고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괴담이라고 또 악성유언비어라고 이렇게 퍼뜨리면서 얼음장을 언론과 국민들을 향해서 놓지 않았습니까? 자, 20일날 청와대 대수비에서 재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안으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이야기하면서 21일날 경찰청 행사에 가서 괴담과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한다고 이야기도 했고 20일날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괴담, 유언비어,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이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좌파 세력이나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희영의 부패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송희영의 그런 부패를 갖다가 조롱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더 큰 어마어마한 부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수석이 부패를 찾아내어서 측근들의 부패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측근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까? 자, 우병우에 대한 공격을 했지 양 재단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도 잘 안 꺼내고 언론에 보도 한번 나갔을 뿐인데 양 재단을 수사하고 있다는 걸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7, 8, 9월 달에 청와대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연합에 의해서 정권을 흔든다, 이석수를 국기문란이다라고 오발을 했는지, 당시에 우병우 문제만 겉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왜 저럴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근거 없이 우병우에 대해서 지나친 낙인을 찍는 언론을 두들겨 잡는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에 여러가지 폭로가 터지면서 속이 시원하다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이미 4, 5월 달부터 제보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제보는 처음에 시작이 기업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돈 내고 봐주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돈 내라, 또 재단 만들으라고 돈 내라, 이런저런 사업 부탁한다고 또 쑤시고 들어오고 인사 부탁하고, 기업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올림픽 조직위원장 하라 했다가 돈 작게 내고 시키는 대로 계약하라고 압력 들어오는데 그거 거절하니까 쫓아내버리고 한진해운을 해산시켜버리고, CJ가 하던 문화사업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파고들지를 않나. 이러니까 기업들 안에서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저디로 흘러갔습니까? 언론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언론이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나섰습니다. 제가 이 정권을 움직이는 사람이 최순실이다라고 들은 것은 1년쯤 됐고요. 최경환 씨와 3인방이 실세다라고 들은 것은 한 3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윤회하고 3인방 찌라시, 유병헌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배경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는 화살을 맞고 좌절당했고 50만 원의 기소도 되고 그 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쓰잘데없는 고소도 들어오고. 자, 여태까지 이 모든 비판을 아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조폭사회에서 보스가 나서서 어이 내가 얘들 믿으니까 건들지 마, 뒤에 얘들이 뭐 빙땅 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새끼들 그냥 안 두겠어.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맨 앞에 서니까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져서 조선일보가 한동안에 그걸 제대로 쓰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겨레가 달라들어서 양재단을 불을 질렀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9월 달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를 커버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병우는 최순실을 막는 3인방을 막는 최전선의 사령탑입니다. 전투사령관이죠. 자, 자신들을 위해서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투사령관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고, 내부의 비리를 갖다가 담당하는 감찰 부서, 우리가 홍콩 영화 보면 감찰하던 경찰들이 총에 맞아 죽는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하는 이석수가 국기문란으로 또 쓰러졌죠. 지금까지 최순실과 3인방 이 정권의 핵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야당도 재구시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저는 부패 척결을 잘할 거라고 봤는데, 자신들 앞에 있는 것도 챙기기가 바쁜데 어떻게 부패 척결을 하겠습니까? 괜히 부패 척결한다고 했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될까봐 근본적으로 부패 척결을 할 생각은 없었고 일부 조지면서 거기서도 뜯으려고 했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붕괴하고 돌아섰느냐? 돌아선 게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보고 부패 척결을 하라고 초기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제 말 속에 부패 척결이 안 들어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패 척결을 하라고 한 정권이 부패했으면 제가 돌아선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자, 저는 앞에 정권들을 향해서 부패 척결을 하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박근혜 정권이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내 앞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저쪽에 있다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박근혜 정권의 부패는 빼고 남은 정권의 부패만 적결하자면 저는 뭡니까? 끈아풀이고 앞잡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정확하게 3인방 문제에 대해서 2014년부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저보고 이 정권에 지금도 뒤에서 일을 봐준다는 어떤 분이 보자 해서 밥을 먹자고 가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달라 할 때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그 안에 가서 제가 버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버텨요? 그 구조에 영합되어서 가야 버틸 건데. 그런데 제가 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었죠. 그분 생각이지 인사 서류는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이한테 갔을 건데 내가 한다고 해서 낙점이 되어서 간들 그분이 밤에 대통령이 거부했으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해서 안 됐으니까 다행이죠. 누가 뭐 왜 저를 갖다가 안 데려가니 어쩌냐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고마운데요. 애초에 이 정권의 코드는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혹시나 어떻게 재수 좋게 실수가 있어서 들어갔다 하면 누구처럼 망신당하고 나오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격상으로 의리를 다했거나 아니라고 달라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왜 실패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2014년 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2013년에도 이 정권의 실세들이 강남의 모처에서 수시로 만나고 있고 무슨 만나는 자리에 대기업의 간부가 오고 어쩐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좀 단속을 해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그게 누가 이런 거를 자꾸 올리냐 이래서 그때부터 지켰던 것 같아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데 1년 전쯤에는 최순실이 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기업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최순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았고요. 3인방과 최경환 당시 부총리 이 4명을 정윤회 씨가 뒤로 빠졌는데 아직도 힘은 좀 행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최순실 씨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가 거의 점조직 형태로 자기가 직접 사람을 관리하고 이랬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레이더에 걸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뒤로 놓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정윤회 씨는 거의 실권을 한 걸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정윤회를 밀어낸 게 맞구나. 박지만과 정윤회가 둘이 싸우는 모양으로 붙은 것이 3인방 찌라시 사건이고 그 결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만두게 됐는데 저는 일찌감치 김기춘 비서실장은 기춘 대원군인이 인사를 다 하니 한국의 권력 서열 10등까지 중에 6등까지가 6명을 뭐 김기춘 실장 고향 근처에서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뻥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 잘 압니다. 결국 김기춘 실장을 앞세워서 뒤에서 실제 해먹던 사람은 따로 있고 최순실의 말에 그 영감쟁이 빨리 내보내야지 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한간에 해자되고 정윤회와 3인방의 찌라시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최동욱이 몰아냈으니까 김기춘 실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정현 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 근본 없는 XX가 아마 근본 없는 놈이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VIP 총회를 받고 가서 까부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자료 준비해놨다가 너 VIP한테 그래서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거기에 거론이 됩니다. 물론 찌라시라 하니까 찌라시 내용 소개할 뿐입니다. 그것이 찌라시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이제 모든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부분은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모든 의혹 제기를 지나치도록 막았다. 그래서 감히 언론조차도 겁을 먹어서 달라들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는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알아서 적당히 꼬리를 자르는 부분에 실패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수준이 워낙 처음부터 낮았기 때문에 해먹는 수준도 저열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우병우 수석이 짰는지 누가 짰는지 모르지만 그 대처 방법이 워낙 저열해서 하나도 먹혀들지 않는 양상까지도 왔고, 이미 뚝이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김무성 전 대표같이 겁이 좀 많은 사람도 달라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